이번 사연은 20만원 푼돈이라며 월 50만원을 용돈으로 내놓으라던 시어머니에게 용돈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했더니 재밌는 반응이 있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6개월 된 새댁이에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다 40살이 많을 정도로 남편은 늦둥이에요. 시어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큰 만큼 세대 차이도 크겠죠. 연세도 그렇지만 심각하게 올드한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시어머니는 신세대 스타일에 열광하는 며느리를 봐줄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 준비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답니다. 저희 엄마가 바쁘셔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가구를 보러 갔는데요. 시어머니는 가구는 이런 게 좋다, 소파는 이런 게 좋다고 조언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구를 계약했는데 시어머니가 요즘은 이런 게 유행하냐고 하시면서 다시 보니 이게 예쁘고 깔끔하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금을 붙이고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요. 2시간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조언해주는 가구를 사지 않았다고 벌써부터 싹수가 보인다고 고집이 보통 아닌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화를 내셨대요. 제가 혼수를 해가는 건데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가구를 골라야 하는 건가요? 그 얘기를 전하는 남편에게 기분이 나빠서 내가 번 돈으로 내 살림 사는 거고 내가 살 집에서 우리가 고른 가구 놓고 살겠다는 건데 어머니의 의견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엄마가 권하는 거 한 번 더 눈여겨보는 척을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남편에게 제 뒷말을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은 욕심이 있는 건지 제 앞에서는 싫은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는 제 험담을 많이 하시면서 며느리에게 서러운 점이 많다고 뒷말을 엄청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해 들은 말을 저에게 하고 저희는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셨다면 시어머니와 싸우던 협의를 하던 하면서 맞춰갔을 것 같은데 남편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는 피해자 행세를 하셔서 남편과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떤 것을 결정하시면 남편은 바로 결정을 하지 않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당신 말을 따르지 않고 와이프에게 물어보는 것이 속상해서 마음에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저희 부모님은 젊으신 편이고 남편과 대화도 잘 통합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시어머니는 혼주한복을 혼자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남편이 같이 가서 고르자고 했지만 혼자 고르는 게 세상 편하니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난감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나는 늙은 엄마가 돼서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너와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너는 젊은 부인의 젊은 장인 장모를 더 편하게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셈이 난다. 내 아들 애지중지 키워서 뺏긴 것 같은 기분이다. 나처럼 늙은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네 방식대로 결혼 준비해서 잘 살아라 하셨대요. 남편은 어머님이 속상해 하시니 자기도 처가해서 마음 편하게 있기 힘들겠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엄마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성격도 안 맞고 워낙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임신한 거 알고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 아기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임신이 된 것도 참 원망스러웠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의 도움 요청하지 말고 우리 힘 닿는 대로 하고 싶다고 했고요. 시댁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억지로 돈을 주셨고 남편이 냅다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이 돈을 받기는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보상은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대요.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찍었는데 마음 전하기 메뉴에 신부의 계좌는 제 계좌인데 신랑 계좌는 시아버지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원래 남편 계좌를 적어놨는데 시아버지가 당신 계좌를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주장하셨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니 축의금은 아버지 계좌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버님이 주신다는 돈을 받기 싫었는데 이미 돈을 받아버렸으니 축의금이 아버님 계좌로 들어가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부모님 잔치이기도 하잖아요. 축의금이 시댁으로 다 들어갈 경우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식은 잘 치렀고 코로나 시국이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국집에서 탕수육, 깐풍새우 등을 시켜주셨고 다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어머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식사 차려주시는 것도 힘드실 거라 새신랑 새신부 왔다고 해서 직접 한상 차려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서 무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식사를 다 하고 남편이 아버님께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통장을 들고 오셨고 남편은 통장에서 지인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더니 600만 원이 이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남편을 보시더니 저번에 지원해준 500만 원 제외하고 100만 원은 붙여주겠다. 그러니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 돈으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전에 아버지가 돈 주신다고 했을 때 다른 조건을 달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신혼여행 다녀온 새신랑이 부모님께 큰 소리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조용히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나도 갚아야 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냐. 지원한 건 지원한 거지 왜 축의금에서 지원금을 빼냐고 막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며느리인 네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의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 없다. 결혼식이 저희 잔치이기도 하지만 양가 부모님 잔치이기도 한데 축의금을 가져와라 마라 코치를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잡으려고 머리 쓰지 말라더니 저를 노려보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시아버지와 냉랭한 분위기에서 집에 왔고 그 다음날 아버님이 남편에게 600만 원을 이체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회사를 다니며 몸이 참 힘들었는데 남편이 태교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간 부산에 가기로 하고 KTX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 결혼한 지 3달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용돈을 안 주냐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앞으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나오는데 두 분이 생활하기 충분하지 않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가오리 무침 좋아하는 거 모르냐? 아들이 주는 생활비로 가오리 사서 무쳐 먹고 싶고 옆집 할머니가 잘 사 먹는 육회어도 많이 사서 하루에 2개씩 먹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교여행한 김에 시부모님 용돈 얼마 드려야 할지 상의하고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 요구가 정말 황당했지만 남편이 시부모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으로 사놓은 땅이 있는데 할부의 이자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33평 아파트 관리비, 식재료비 등을 합치면 받으시는 연금 300만 원을 다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옷 욕심이 많아서 옷을 자주 사 입으시기 때문에 남편이 총각 때 시어머니 옷, 가방, 구두를 많이 사드렸대요. 저는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와이프와 상의해 봤는데 앞으로 20만 원씩 이체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20만 원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20만 원을 준다고 할 수 있냐? 그런 푼돈이 돈이냐? 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저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가 웃었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 달부터 20만 원씩 드릴 테니 보태서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푼돈은 모이지도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적어도 50만 원은 줘야 너희 아버지랑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철마다 옷 사 입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께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이 낳아서 키워야 돼요. 식구 하나 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아기 낳으면 직장도 못 다닐 텐데 매달 20만 원씩 드리기도 벅차요.
엄마가 우리가 드리는 돈을 푼돈으로 생각하신다면 용돈 드리려고 했던 거 없던 일로 할게요. 아버지가 받는 연금 적은 돈 아니에요. 그 돈으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저희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전화 끊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태교여행 갔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만 상했네요. 남편은 우리 아기가 안 좋은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돈이 절대 모자라지 않으니 장모님께 20만 원씩 용돈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도 시댁과 사는 수준은 비슷해서 친정에 따로 용돈은 안 드려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20만 원은 네가 정한 거냐? 시댁을 무시해도 그렇지 그럼 푼돈을 주자고 했냐?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사실을 말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을 뿐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푼돈 드리고 욕먹기 싫어서 그냥 안 드리고 욕먹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라며 소리를 지르시길래 내가 지금까지 땡땡씨 다 조종한다면서요.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다시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다 이야기하고 매달 생활비에서 20만 원씩 저축해서 앞으로 있을 양가 부모님 칠순, 팔순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욕심 많고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와는 한동안 기싸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희 외할머니는 더 연세가 많으셔도 안 그러시거든요. 그냥 시어머니의 인성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 순산할 때까지 제 몸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괜히 욕심부리다가 월 20만 원 날렸네요. 시어머니 같은 분은 행동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